그럼 해리스 당시는 바이든 정부의 2035년까지 신차 전기차로 100% 전환하는 이걸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라고 물었는데 해리스 캠프 측이 답변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드디어 해리스가 바이든과의 차별화 내지는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TV 토론 앞두고 트럼프가 이제 분명히 그 얘기 걸고 넘어질 거거든. 바이든의 그 무식한 전기차 전환 정책 때문에 미시간주 같은 그 디트로이트 있는 데 있잖아요. 마침 여기는 또 이제 스윙 스테이트죠. 우리말로 경합주인데 내연차 만드는 공장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 당했다. 이런 이제 공격을 트럼프가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해리스가 나는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의무에 대해서는 서포트하지 않는다. 이런 스탠스로 지금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보통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해리스 트레이드를 나눠서 얘기할 때 전기차가 이제 가장 쟁점인데 트럼프 트레이드는 전기차 배제,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전기차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한다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약간 세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전기차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말 그 음모론 특집으로 말씀드렸지만 유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AI랑 바이오를 이미 장악했는데 또 이 유태인들은 이제 태생적으로 그 중동 알라뽕의 근원인 원유랑 화석 연료에 대한 반감이 있어가지고 역시 또 이제 유태인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적극적인 이유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이 된다. 단적으로 이제 온 가족이 가스실 끌려갈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헝가리 출신 자지 소로스 우리 그 LSE 동문 선배도 친환경 에너지에 엄청나게 초창기부터 투자 많이 했고요. 지금도 뭐 또 하고 있어요. 바이오에도 이미 돈 엄청 많이 갖다 때려 박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그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미국에서 투자한 그 우크라이나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 이제 조지 소로스도 솔직히 돈 다 같이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 바이든 아들하고. 하여튼 지금 이런 그 상황에서 약간 지금 해리스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유태인들하고는 바이든하고 좀 차별화를 해서 유태인들하고 좀 선을 그으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번에 그 전기차 의무화 서포트하지 않는다 이 발언에서 또 그런 감이 좀 오는데요. 아니 근데 정작 해리스 남편은 또 전통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변호사 출신인데 그런 해리스가 또 유태인들로부터 내외를 하려고 한다는 건 도대체 그럼 어느 쪽이랑 손을 잡고 이번 대선을 치른다는 거죠? 미국에서 유태인 등 돌리면은 거의 진짜 그만큼의 어떤 파워 그룹이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힘들 텐데 그게 어디라는 거죠? 오바마 쪽도 해리스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 전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그런 민주당 백인 계열도 또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넌 도대체 뭐 카레 맛이냐 뭐 무슨 힙합 그 맛이냐 넌 도대체 무슨 맛이냐 막 맨날 이러고 있다잖아. 자, 그럼 이제 9월 FOMC에서 갑자기 0.5% 빅스텝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이거야말로 빅스텝으로 성큼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도 전해드립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0.25% 인하 확률이 80%고 0.5% 쪽은 한 20%에 불과했던 게 갑자기 지금 5.5 대 4.5로 거의 추세만 봐서는 이러다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추월해버리기 직전인 상황인데, 물론 이제 내일 금요일 밤 고용지표를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간밤에 나온 연준 베이지북하고 그 구인 이직 일명 졸치 보고서 결과는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이제 졸치의 경우는 2달 전 데이터가 이번에 나와서 이제 7월 결과인데 여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실업률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미국의 전체 잡 오프닝, 우리말로 이제 구인 건수가 표시되는데 이게 예상치가 이제 810만 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40만 건이 무려 미달을 한 767만 3천 건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그 잡 오프닝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요거 나오자마자 야 이거 연준이 이번에 0.25% 금리 나가지고는 이거 좀 모자라겠는데? 잘못하면 고용 절벽 앞에 떠밀려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또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한번 나락을 갔고요. 그 다음 이제 2차 미국채 금리 나락은 이제 현지 시간 오후에 나온 연준 베이지북에서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보고서를 토대로 경기가 정체됐거나 둔화된 지역이 지난 베이지북에는 12개 중 5개였는데 이번에는 9개로, 그러니까 4분의 3의 비율로 75% 경기 둔화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추세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가격이나 비용 상승 압박은 완화될 거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연준 금리 인하의 명분에 있어서 바로 금리 인하가 당장 필요하다는 건 물론이고 그 폭이 0.25%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진 거죠.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또 이제 버선발로 들이닥치는 게 9월 FOMC 결과, 여기서 이제
0.5%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0.25% 금리 인하가 더 낫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그 0.5% 금리 인하 이 시나리오, 이 공작은 미국 경기 침체를 인질로 잡히고 일종의 그 랜섬을 뜯어내는 모양새라서, 그럼 우리 K 증시에서는 그 유동성의 떡고물이 우리한테까지 입에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있는 밥그릇까지 뺏길 수가 있고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그 새벽처럼 0.5% 금리 인하 가능성 올라가면서 미국채 금리 급락하고 또 유가까지 급락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 이번 0.5% 금리 인하는 갑작스런 그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K 주식은 당연히 위험자산이니까 또 회피를 한다. 당연히 좀 불리한 거죠. 하여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월가에서는 연준 FOMC를 앞두고 가급적이면 주식시장 막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안 보이려고, 그래야 그러면 연준이 유동성 사탕 하나라도 입에 물려줄 테니까 늘 그렇게 이제 일부러 막 앓는 소리 막 자해 공갈급으로 막 그러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뭐죠? KBS 모금 프로 그 사랑의 리퀘스트 거기 나가는데 누가 애들 나이키 운동화 신기고 그 마리떼 프랑스어 접어 바지에다가 셀리느 티셔츠 입혀가지고 데리고 나가봐. 그럼 성금이 별로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아니 우리 애들보다 잘 입혔네? 그럼 도와줄 필요 없겠네? 이런 반응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그런 식의 이제 플레이라고 하면은, 이게 마침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18일이 이번 9월 FOMC 시작 날인데, 이거 맞물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관하고 개인은 추석 연휴 전에 현금 확보 수요 때문에 팔고, 외국인은 또 FOMC 앞두고 최대한 가난한 척을 해야 연준 유동성 지원 나올 거라고 해서 또 팔고, 이렇게 이제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K 증시의 경우는 이미 지금 정도면 한 80% 정도는 선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떨주 몰팔 전략으로다가 이제 접근했을 때 추석 이후 혹은 좀 더 여유 있게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이후에 올팔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떨주 찬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부담스럽다. 그다음 이제 오늘 우리 K 반도체 결국은 또 반등이 나가게 됐는데, 이거는 간밤 엔비디아의 반등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3거래일 연속 엔비디아 하락 마감을 한 것도 이제 컸고, 또 그 배경에는 요게 있었는데, UBS가 반도체 그 노광 장비 제조사 있죠, ASML, 여기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후려치고 목표가도 기존 1,050유로에서 900유로로 깎아버렸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AI용을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그런 그 첨단 반도체의 필수적인 장비가 바로 그 노광 장비. 근데 이제 이 ASML이 바로 그 노광 장비의 이제 세계 원탑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신형 그 노광 장비 한 대 가격이 3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4,800억 원 정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ASML이 그야말로 진짜 반도체 업황의 궁극적인 그 어떤 바로미터인데, 이번에 이제 UBS가 최근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그 ASML의 노광 장비 신규 주문에 소극적이고 기존 장비를 이제 연한 늘려서 쓰는 분위기라고, 이제 이걸 근거로 ASML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이제 후려친 건데, 이게 바로 또 우리 이제 K 반도체 업계에 거의 IMF 그 트라우마급인 그놈의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 우려를 또 자극한 거죠. 아니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보면 언제 뭐 봄이 왔나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거쳐서 지금 또 겨울이 온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계속 겨울 다음에 꽃샘 추위, 또 그 다음에 바로 동지, 그 다음에 또 겨울, 계속 이런 식이었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 증시 관련 외국기 리포트로 넘어가서, 참 이번 주 초반 CLSA 증권이 강원랜드 투자의견 아웃퍼폼의 목표가 25,000원 콜한 거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강원랜드가 진짜 이런 날 런망주로서 제대로 한번 활약을 했습니다. 아까 10% 넘게 상승 나왔다가 결국 마감에는 7.8% 상승입니다. 하여튼 런망주가 뭐냐고요? 런던 고라니 유망주의 약자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아시아 디펜스, 즉 방위 산업에 대해서 JP모간이 분석하는데, 특히 한국 방산업체들을
이제 JP 모간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 이유는 유럽에서 투자자들의 피드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방산 업체들 가운데 딱 5개 종목을 꼽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싱가포르의 그 ST 엔지니어링, 이렇게 이제 5개 종목을 커버리지 하는데 5분의 4, 5개 중에 4개가 이제 K 방산이죠. 먼저 결론부터 전해드리면 이 5종목 모두 JP모간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고 목표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8만 원, 한국 항공우주 7만 원, LIG 넥스원 25만 원, 현대 로템 6만 5천 원. 그다음에 그 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은 5.2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그다음 이제 각각의 종목에 대한 분석으로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다변화된 수출 지역과 무기 포트폴리오는 긍정적이지만 장기 지속 가능성과 수출 마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좀 숙제다.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는 최근 일부 수주 지연 발생 우려는 있지만 확실한 저평가 메리트가 인정된다.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은 K 방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주 잔고 대비 매출 비율 이걸 언급했고, 다음에 현대 로템은 폴란드로부터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한다. 이렇게입니다. 자, JP모간 리포트 하나 더 볼게. 바로 SK 하이닉스. 최근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합격했다는 소식에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됐는데,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2분기 전체 디램 매출의 20%가량을 HBM, 고마진 사실 라인인데 여기서 차지를 했고, 하반기에는 HBM3E 12단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HBM 매출 효자로서의 존재감이 더 빛날 거다. 또한 2026년, 요건 이제 내후년 수요 전망에 대해서 HBM4 이제 3도 넘어서 이제 4로 가는데, 여기 파트너십에 대해서 여러 고객사들과 이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아직까지 SK 하이닉스가 이 AI 반도체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JP모간이 본대요. 그래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K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를 맥쿼리 증권이 분석했는데, 일단 둘 다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에다가 목표가는 삼성 SDI가 42만 원, LG 에너지 솔루션 39만 원. 근데 둘 다 코로나 당시 주가에 비하면 지금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목표가인데, 그나마 아웃퍼폼 의견이라서 이 정도 목표가로도 나온 겁니다, 진짜.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전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불금인데 과연 그렇게 불금 기분이 날지. 하여튼 9월 6일 내일 밤 9시 반에 미국에서 9월 FOMC 금리 인하의 어떤 폭을 결정할 가장 결정적인 재료, 바로 8월 고용보고서랑 실업률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부터 또 K증시 외국인들은 또 그 수조 밑바닥에 광어 마냥 납작 달라붙어가지고 눈치 보기에 또 몰입을 하겠죠. 하여튼 내일 우리 정부 일정은 을지훈련 사후 강평회의, 요게 이제 뭐 방산 관련된 일정이고, 사이버 보안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일 정부 발표가 뭐 조금 뜬금없지만 AI 반도체 본고장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 미국 진출을 돕는다. 요건데, 이제 삼성전자 HBM3E가 엔비디아 공식 합격자 발표, 나와주면은 한 번 더 리마인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것도 선반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그 다음에 2025년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재해 능력, 대폭 확대. 요거는 결국 스마트팜이죠. 그리고 내일 과기부가 추석 명절 귀성객 노린 사이버 사기 피해주의, 이것도 사실 이제 사이버 보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내일 금요일 경제 지표는 7월 국제수지, 그 다음에 증시 일정은 KB 스펙 30호, 제닉스, 셀비온, 이렇게 이제 3개 기업이 수요 예측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JYP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스위가 솔로 앨범을 내일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 대구백화점 경영권 지분 매각에 대한 조회 공시 기한도 내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해외 일정은 그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가 독일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역시 AI 스마트 홈 이쪽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밤 미국에서 8월 고용지표 나오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연준 내 서열 3위인 뉴욕 연은총재 존 윌리엄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도 잡혀 있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 두려워지는 게, 과연 9월 FOMC 금리 인하 폭이 어떻게 이제 미리 연준 임원의 입을 통해서 가르마가 타질런지, 지금으로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0.5%는 우리한테 솔직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월가와 지금 우리의 이번 FOMC 금리 인하 폭을 바라보는 시각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금요일에 미국
실적 발표는 그 할인점 체인 빅라츠 2분기 실적도 나오는데 뭐 지난번 월마트급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또 미국 소비 경기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겠죠.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